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투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현대자동차 가서 투싼을 사려다가 그 DCT 미션 때문에 투싼을 거르고, 저는 원래 이 앞에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날개 같은 이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디자인 때문에 투싼을 사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DCT 미션 뭐 이것저것 하면서 DCT 미션 때문에 저는 그 스포티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DCT 미션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DCT 미션을 싫어하는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생활 뭐 이게 블로그거든요. 이게 자세한 거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잘 나와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DCT 미션이란 무엇인가? DCT는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란 뜻으로, 클러치가 두 개란 뜻이에요. 클러치가 두 개인 뜻이고, 홀수단과 짝수단으로 나눈 미리 준비한 변속을 빠르게 이어갔다. 현대차는 주로 건식 DCT가 사용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동 스틱과 자동으로 합친 스타일이고, 스틱 대비 기아가 좀 작아요. 작고, 그 DCT의 특징은 수동 미션 기반 구조이고 변속 속도가 빠르고 직결감이 우수하고 소형차 터보 모델 위주에 적용한다. 장점은 변속 반응이 즉각적이고 가속 시 체감 충격을 주고 연비가 좋다. 그러니까 장점은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옛날 수동에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스틱 할 때는 스틱이 그 자동보다 연비가 좋았잖아요. 스틱이 자동보다 연비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비가 좋다는 장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는.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어차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부분이고, 연비가 좀 좋다. 근데 DCT의 고질병, DCT를 왜 싫어하는가? 나는 왜 싫어하고 사람들은 왜 싫어하는가? 보고된 증상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DCT 미션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동 미션 나온 지가 꽤 됐고, 저속의 울컥거림이 있어요. 정체 구간, 특히 주차 시 특히 체감할 수 있고, 반클러치 구간이 많아진다. 반클러치 구간이 많아져서 클러치가 완전히 결속된 게 아니라 반만 걸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반클러치가 오래되면 그 미션이 고장 나거든요. 그 스틱 수동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많아지면 더 고장날 확률이 높아진다. 출발 시 떨림이 있다. 클러치 마모 빠를수록 심해지. 클러치가 결국 반클러치 구간이 많아지면 클러치 마모는 빠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열에 취약하다. 언덕 밀리 전체 가열 경고, 보호 로직 개별 출력 제한. 열에 취약한 거, 그게 뭐 미션 오일로 인해서, 자동은 미션 오일로 이거 유체로 동력을 전달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기어 대 기어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열에 취약하겠죠, 아무래도. 자동 미션인데 클러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클러치가 고장나는 경우는 수동일 경우에만 고장나는데, 이제 자동 미션인데 클러치 교환하는 느낌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DCT 미션이 일반 수동처럼 한쪽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연결됐다, 저기 연결됐다 이렇게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DCT를 일부러 피한다 운전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저예요. 그래서 자동 8단하고 DCT 미션의 현실적인 비교. 자동 8단, 승차감 매우 부드럽고 DCT는 저속에서 불리하다. 반응성 보통이고 매우 빠르다. 근데 반응성이 빠르다고 해서 그 좋은 게, 요새 자동 8단도 반응성 빠르거든요. 사람이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체 구간 강점이 있고 정체 구간 약점이 있다. 내구성이 안정적이다. 내구성 중요하죠. 운전 습관 영향이 크다. 이건 뭐예요? 내구성이 안 좋다는 얘기죠. 고질병 거의 없다. 울컥 과열 클러치가 있다. 관리는 편하고 신경 쓸 요소가 많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떤 미션이 더 낫냐? 자동 8단이 어울리는 경우, 뭐 오래 탈 계획, 여기 오래 탈 계획이 스트레스 없는 주행 선호할 경우, DCT 미션이 어울리는 경우, 고속도로가 많고 그러니까 DCT는 무조건 그냥 수동의 어떤 그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스틱을 운전했던 장점, 운전해 보신 자동 대비해서 장점, 연비가 좋다는 거예요. 1, 2km 더 좋아요, 연비가. 그래서
DCT가 연비가 좋지만 그 연비를 까먹을 만큼 나중에 고장 나면 그 이상의 이제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궁합이다. DCT는 빠르고 효율적이 예민하고 자동 팔단 느긋하지만 편안하다. 차를 고를 때 시승보다 먼저 떠오르는 질문일 것이다. 내 주변 환경 뭐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내용 결국 DCT 미션은 너무 단점이 많고 자동 팔단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 DCT 미션은 언제 클러치가 고장 날지 자동인데도 클러치 걱정을 해야 돼. 반클러치 구간이 많아지니까 여기 결합됐다. 여기 결합했다. 저기 결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제 일반 수동은 한쪽만 이렇게 결합하는 건데 뭐 여기 결합했다. 저기 결합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클러치 구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기어가 마모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이 기어 자체를 10년 정도 되면 갈아야 될 수도 있다.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투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죠. 투싼을 좋아하시는 분들 투싼 사야죠. 그래서 견적, 정보를 보면 요약을 먼저 볼까요? 요약을 보면 투싼의 경우에는 평가도 좋아요. 25년 8월에 2026년식이 더 나왔고 정보를 보면 2025년 8월에 나왔죠. 가솔린. 저는 가솔린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가솔린 타입을 오늘도 볼 거고 DCT 7단. 그러니까 스포티지는 2025년형에 스포티지랑 투싼이랑 엔진이 똑같거든요. 엔진 똑같아요. 그 현대 기아 자동차 연구소 남양 연구소에서 만들고 거기서 똑같은 엔진으로 기아랑 현대랑 이렇게 찢어서 나눈 것 중에 같은 등급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옛날에 그 K3랑 아반떼 이렇게 찢어서 나누고 그 투싼이랑 스포티지 이게 찢어서 나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찢어서 나뉘는 거예요. 소렌토랑 산타페랑 엔진 똑같이 하고 나머지를 찢어서 나뉘는데 이게 현대가 이게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스포티지는 고객의 말을 잘 들어서 이거 지금 DCT 미션을 버렸어요. 과감하게 자기들이 개발한 거지만 과감하게 버리고 2025년형에 자동 8단으로 갔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2026년조차도 DCT를 버리지 않았어. 이 DCT만 버리면 투싼이 워낙 훨씬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이걸 버리지 못한 게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다 유튜브에도 꽤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걸 버리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버리지 않은 게 스포티지한테 밀리는 거지. 스포티지처럼 그렇게 자동 8단으로 그냥 갔으면 터보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참 고집이 셉니다. 뭐 제원은 뭐 싱글 터보의 가솔린 타입 1600cc고 연비는 뭐 요 정도 그냥 스포티지랑 비슷한데 스포티지보다 1, 2 정도 높을 거예요. 이게 저기라서 DCT 미션이라서 1 정도 높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나중에 더 큰 수리 비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한번 견적을 내보죠. 근데 2026년 현대 투싼에서 이번에 가장 잘한 점이 HP를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DCT 미션 좋다. 좋다. 아니면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투싼의 디자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스포티지에는 없는데 투싼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 발판도 그렇고 앞모습이 그 날개형 그 주행등이 너무 이쁘긴 하죠. 그리고 그 어떤 스무스한 그 모습이나 그게 너무 좋아서 저도 그 날개형 주행등에 빠져가지고 투싼을 사려고 했었는데 저 미션 때문에 저기 안 했으면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저기를 해요. 그 오래 타요. 새 차를 사서 오래 타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 중간에 팔더라도 그냥 처음에 살 때는 내가 이거를 폐차시킬 때까지 탄다라고 생각하고 차를 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솔린을 좋아하고 오래 검증된 그 방식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라이벌이죠. 투싼에 대해서 제가 투싼 사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내겠습니다. 일단 모던은 피하시죠. 제일 안 좋은 건 피하시고 HP으로 사시면 돼요. 무조건 이번 2026년 투싼은 HP으로 사시면 되는데 프리미엄 기본 품목 미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에 뭐가 들어갔는지 프리미엄에 모던에 프리미엄에 뭐가 추가되는지 이건 보셔야 됩니다.
18인치 알로이 휠에 타이어 루프렉이 들어가고 18인치면 기존의 그 모던은 17인치라는 뜻이겠죠? 하고 루프렉 SUV는 무조건 루프렉이 있어야 돼요. 이걸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이 간지가 달라요. 그 패브릭 감싸기 이거는 좀 차가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했죠? 일열 통풍 시트, 인조 가죽 시트, 일열 폴딩 레버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오토 딥 공기청정기 참 좋고요. 레인 센서, 하이패스, 스마트 파워 텔기도 무조건 필요하죠. 이거 손으로 막 내리고 올리고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는 게 제일 편하고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게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이거는 이제 스포티지는 최고 등급으로 가야 있는 건데 이거 지금 투자는 프리미엄만 가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경사로 주행장치는 또 이거 보시면 198만 원이 나오는데 이 H트랙이 뭐냐면 사륜이에요. 그 스포티지에 보면 AWD 그게 사륜이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사륜을 H트랙으로 표시했고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경사로 밑에 내려갈 때 저속 주행장치가 있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중간 등급 선택하시면 무조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있고 요거 사륜이 아니라 이거 따로 떨어져 있고 사륜은 뭐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하는데 사륜 하게 되면 차도 무거워지고 연비도 떨어지고 저는 뭐 그렇게 뭐 폭설 이런 지방 아니면 뭐 굳이 저는 이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후륜이 아니잖아요. 전륜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사륜은 안 합니다. 근데 뭐 집이 뭐 시골이다 아니면 산길 정도로 갈 수 있다 이럴 때 내가 저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되는 길도 사륜을 치면 올라가기 진짜 잘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륜이 무슨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액세서리가 있는데 도어 스퍼 램프, 테일게이트 램프, 러기지 매트 필요 없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스포티지에는 없는 투썸만의 이게 그 간지가 이거예요. 이 사이드 스텝. 이 사이드 스텝이 여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원래 없는 차에 이거 다는 거예요. 그냥 순정이 제일 좋아요. 싸제로 다는 것보다는 순정이 제일 이게 좀 간지가 나요. 사이드 스텝 간지가 나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차가 좀 덜 더러워지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은 저는 선택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티 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좀 블랙 사이드 스텝으로 할 거예요. 뭐시죠? 블랙 사이드 스텝. 이 블랙 사이드 스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밟고 타는 거. 이게 스포티지에 없는 투썸만의 감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블랙 사이드 스텝 선택하고 빌트인 캠은 저는 선택 안 해요. 빌트인 캠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명확해요. 장점은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차의 상황이나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차가 이제 누가 박았을 때 그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뜨는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빌트인 캠이 그 유심 그 저장 장치 샌디스크 이런 그 뭐라 그래 그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장 용량을 늘릴 수가 없고 빌트인 캠의 용량이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트인 캠2 용량이 64기가인데 용량 확장을 하려면 그 추가로 SD 카드를 넣을 수는 없고 64기가 메모리 카드를 그 분해해서 빼시고 128기가 메모리 카드를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메모리 카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뭐라 그러지? 그 배터리를 일반 저기보다는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기 뭐야 저기 일반 블랙박스보다는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은 선택을 안 했습니다. 선택을 안 했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보시면 이런 거 LED 램프 19인치. 저는 이게 인치수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18인치가 적당한 것 같아요. 19인치까지 가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비싸고 타이어 승차감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저기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파킹 어시스트 선택하고 컴포트 제가 사랑하는 컴포트 선택하고요. 파킹 어시스트 보시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죠. 축방 그 파노라믹 컴포트 이게 12.3인치가 한 스포티지거든요. 그래서 후축방 모니터 서라운드 모니터 이거 꼭 필수입니다. 하고 스마트 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컨트롤이 있어야죠.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선택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후가차량 선수고 500만 원에 36개월. 저는 이걸 고정적으로 해야 차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29897 393이잖아요. 29897 393.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샀겠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샀으면 스포티지를 똑같이 제가 산 거를 비싸게 산 걸 보시면 화이트볼하고 컴포트랑 모니터링 이렇게 했죠. 컴퓨터랑 모니터를 이렇게 했고 136개월에서 3100. 이게 투싼이 스포티지보다는 좀 싸요. 근데 요거로는 원래 할 건데 2026년에 투싼이 HP를 내놨어요. 그래서 투싼은 무조건 HP를 사셔야 돼요. HP로. 다른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HP 가성비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HP로 사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동수 전등 시트, 2열 열선 시트까지 다 있고 사륜 필요 없고 사이드 스텝, 블랙 사이드 스텝으로 저는 할 거고 빌트인 캠 안 누르고 파노라마 선 익스테리어 디자인 안 누르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이 클러스터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필요하고 플래티넘 필요 없고 500만 원 36개월 이렇게 해도 2960 그래서 스포티지는 3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3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기 좀 싸죠. 투싼이 좀 싸요. 싸기는. 거기 워낙 요새 팔리는 게 스포티지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투싼이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드사별 혜택 비교해야죠. 이 보시면 삼성카드가 좋아요. 삼성카드가 좋고 꼭 삼성카드로 하세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포인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거 삼성카드로 꼭 하셔야 돼. 우리 카드 저처럼 멍청하게 우리 카드로 하지 마세요. 이거 3.3%, 3.5%이 차이 보고 그냥 우리 카드로 했는데 이 캐시백을 못 봤어. 이 못 보는 그 오류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은 3,318만 원. 3,318만 원. 스포티지는 이렇게 했을 때 3,368만 원. 거의 비슷한 등급으로 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투싼이 HP로 잘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옵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꼭 중요한 옵션들, 사람들 가장 많이 선택한 옵션들을 넣는 게 HP예요. HP를 잘 넣어놨고 투싼의 감성은 블랙 사이드 스텝 이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하시고요. 포토 한번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 스포티지도 멋있긴 멋있어. 근데 이게 스포티지가 아니라 투싼도 멋있는데 이게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이 감성이 다르긴 하죠. 근데 그 DCT 미션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이 키 좀 좁아그 이상한 차키 좀 조약돌 좀 되게 조약돌 같지 않나요? 조약돌 좀 바꿨으면 좋겠고 N9 이렇게 나오고 스포일러 타이어 이렇게 열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 꼭 하셔야 돼요. 이 버튼 누르고 이게 힘으로 닫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고 때문에 여기 전자석 이게 들어가요. 또 이게 이거는 이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안 들어 이게 고급 사양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 세이프티 윈도우가 되고 투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사이드 스텝.
보시고 저는 인테리어도 중요하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보시면 멋있죠. 이게 현대자동차는 그 여기 기아 변속을 전진 파킹 이거를 요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거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 공간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아가 다이얼 탑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편한 것 같고 그래도 여기에다 놓으면 여기에 없어도 되니까 클러스터는 크면 클수록 좋고요. 여기 지문인식해서 여기 보안을 하는 게 여기 있고 여기 무선 충전하는 거 있고 뒷자리도 따뜻해야죠. 열선 있어야 뒷자리에 누가 타든 열선이 없으면 되게 실망을 하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 누가 탈지 할 사람이 없어도 누구 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운전석에서 보조석을 조정할 수 있고 HUD 저는 안 하고요. 공기청정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너무 위아래로 너무 번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좀 스포티지가 난 것 같아요. 공조 쪽은.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뒷자리 탑승 소지품 확인돼 이 알림이 뭐 뒤에 타다가 딴데 뭐 자리 비우고 이러면 이게 계속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람을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끌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끄는 방법은 다 있는데 이제 기아 변속이 옆에 이렇게 핸들 옆에 붙어 있는 죠 현대자동차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기어봉이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조 시스템이 참 번잡스럽네. 이게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일렬로 돼 있어서 이게 되게 깔끔한데 되게 깔끔하게 돼 있죠. 되게 깔끔하게 돼 있고 여기는 기어가 다이얼 타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시동 켜는 거 있고 이거 되게 깔끔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현대자동차에서 남는 거죠. 요 공간이 남아서 요 공간 활용하고 요것들을 요 버튼이 있는 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야. 이 공간을 아예 수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번잡스럽게 돼 있죠. 근데 확실히 여기를 다 공간 수납용으로 한 거지. 근데 저기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무 번잡스러워, 여기. 이게 뭐야, 이게 돌리고 다이어 타입이. 근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스포티지가 더 나은 것 같고, 외형 같은 경우에는 투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는 DCT 미션이 너무너무너무 싫어서 저는 스포티지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투싼도 2026년형이 돼서 HP이 나옴으로써 되게 이게 가성비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되게 좀 싸게 저렴하게 좀 많은 안전 옵션들을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2.6 가솔린 터보로 HP를 선택하셨으면 되게 좋겠고 마지막으로 사진 보시면 투싼도 멋있어요. 진짜 멋있고 여러분들이 스포티지를 선택하시던 투싼을 선택하시던 뭐 오래 타시고 좀 즐겁게 좀 사시고 그 차에서 또 행복을 느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